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도 공작권 TV 애청해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애청자들께 중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 다른 국가의 국가 원수들에 비해서 상당히 젊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발리에서 있었던 G20 그 회의에서 시진핑과의 그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할 말을 다 했던 캐나다 트리도 총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자고 합니다. 자, 이런 그 트리도 총리가 이렇게 강경하게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2019년에 있었던 캐나다의 연방선거에서 최소한 11명의 후보에 대해서 중국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의 특수요원들이 캐나다 의원의 사무실까지 진입하고 또 이러한 관리들을 매수하려고 했고 또 중국의 이익과 배치되는 그러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식의 공격을 가한 바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재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캐나다에는요, CSIS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캐나다 안전정보국이라 하는데 이와 같이 해서 CSIS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워싱턴 DC에는 전략문제연구소라고는 동일한 명칭의 CSIS가 있지만 그 워싱턴하고는 다른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글로벌 뉴스 TV에 출연했던 한 그 캐나다 안전정보국 CSIS의 요원이 트리도 총리에게 2019년도에 최소한 11명의 연방 후보에게 자금 지원과 선거활동 지원이 있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국가의 정보 요원들이고 정보기관인 것이죠. 자, 동시에 지난 11월 13일에는요. 머스데이 스테판이 주관한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전에 중국 대사를 역임을 한 적이 있는 멀론이라고 하는 그 전 캐나다 대사께서 중국이 캐나다의 정치, 학술, 언론계 등의 협조자를 양성해서 캐나다의 주권을 약화시키려 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캐나다 정부가 각별하게 이러한 중국의 위험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 트리도 총리는요, 이 시진핑과 만나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정보안전법 그리고 캐나다 형법 등 4가지로 체포된 중국의 간첩 화교 출신의 연구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왕약생이라고 합니다. 왕위성이라고 그 중국 발음이 되는데 이 화교 연구원 이 사건과 또 북한의 과격한 행동 그리고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자연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 조약이죠. 이러한 문제를 이 짧은 10분 동안에 정상회담에서 건의를 했다 그래요. 특히나 지난 2018년도에 중국의 최대 그 전자회사죠. 화웨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화웨이의 회장이 런정페이라고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의 그 회장이 있는데 그분의 딸이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의 자리를 임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보면 아버지는 런정페이인데 딸 이름은 멍완조우예요. 맹씨예요, 맹씨.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일찍이 본처와 이혼하고 헤어짐으로 인해서 그 딸은 엄마 성씨를 따라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체포될 시점에서 멍완조우가 소지하고 있던 여권이 복수의 여권이 있다는 거죠. 6개인가 아마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한 사람이 여권을 6개씩 중국 본토 거, 홍콩 거 등등 해서 갖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권을 여러 장을 갖고 있다. 국가별로 국적별로 갖고 있다. 이 얘기는요. 정보기관의 비밀 요원이 아닌 이상 그렇게 갖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캐나다 정부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벌인 적이 있었죠. 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캐나다인 2사람을 또 간첩 혐의로 체포를 해서 중국과 캐나다 간의 긴장이 고조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 10분이라는 이 시간 이 통역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짧은 시간인데도 이와 같은 중국의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간단 명료하게 언급하는 트리도 총리. 이런 점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 특히 공직사회나 정치권도 무능하고 무기력한 부패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아첨 교원 영색으로 승진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되면 젊은 직원들도 뽑아서 파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공무원 사회 문화 또 정치 문화가 하루속히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급작스럽게 북경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오시겠지만 당시 97년도 2월에 황장엽 북한 국제비서께서 망명을 해서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피신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중요한 일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상부의 지시를 받고 그 임무 수행을 위해서 파견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대사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출신 교수인 정종욱 대사였어요. 근데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참 답답함을 느꼈는데, 이게 대사국 그 외교부 직원들이 간에 이 중국어가 통역 없이 능수능란하게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유종하 외교부 장관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김하중 특별보좌관, 훗날 이제 중국 대사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교섭을 하러 와서 중국하고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저렇게밖에 못할까? 문 밖에서 들으면서도 참 가슴 답답한 것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요. 이 지금 캐나다 대사는 중국 근무를 하고 와서 정부에다가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이러한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파견했던 중국 대사, 뭐 중국 전문가라고 하는 김하중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오고 했지만, 최근에는 노영민이 이런 사람도 중국 대사라고 왔죠. 그런데 과연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그 나라 주요 국가에 파견돼서 대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점에 심각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중국의 이 상황을 얘기를 하냐면요. 중국은요, 웬만한 국가의 문명이나 문화나 기술에 내는 걸 다 흡입하는데 아주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개발하거나 발전시켜놓은 이런 것들을요, 빨리 배우고 흡입해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재창조의 특별한 기술과 재능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려면 그들과 밑바닥까지 소통할 수 있는 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지금 중국의 대사로 파견된 역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해 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죠. 지금 나가 계시는 우리 또 새로운 정재호 대사는 중국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중국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고 그들과 교섭을 하며 우리 국가의 이익을 만들어낼 건지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이 언어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외교적인 문제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그 언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외교에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 젊고 유능한 트루도 총리의 활약상을 보면서 대한민국에도 젊어도 역량이 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발탁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일전에 4급, 5급들 중에서도 많은 인재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4, 5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역량이 되는 그런 인재들,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발탁해서 써야지 이 연공서열에 의해서 하는 기존의 이런 관행들은요, 빨리 타파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복된 시간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